네, 세 종목에 대한 3인 3색의 투자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3335장 공략주 한 분께는 자세한 의견도 들어볼 텐데요. 자, 오늘은 DB금융투자 DB금융센터 이의연 차장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죠.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3335장 공략주 세 종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제약바이오 중에 한미약품, 두 번째는요, 포스코, 세 번째는 키이스트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업종이 좀 다양하게 갈려 있는데요. 자, 세 종목에 대한 세 분의 투자 의견 확인해 봅니다. 자, 한미약품은 만장일치로 긍정적인 의견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포스코는 한 분이 불을 꺼주셨고 키이스트도 두 분이 불을 꺼주고 계십니다. 자세한 의견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죠? 먼저 한미약품 보도록 하죠. 단기 조정으로 인한 가격 메리트가 부각이 됐다. 롤론티스 기대감, 실적 성장세가 견고하다. 세 분 모두 긍정적인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자, 최근에 미국 식품의약청 파트너사가 허가 신청을 자진해 취소했다. 이런 또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좀 흔들리기도 했었는데 주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약품 어제까지 4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까지도 하락 마감을 하면 5거래일 연속이 됩니다. 현재 0.11% 약보합권 45만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가격 메리트라는 이야기도 앞서서 이후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차장님, 한미약품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첫 번째 종목 한미약품인데요. 최근에 이제 바이오 제약업종 전체 흐름이 바이로메드라든가 셀리버리를 중심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 이제 잠시 소강 국면입니다. 최근 이틀 전체적으로 시장 매기가 다시 대형 IT 섹터 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FOMC 이후로 나타났었고요. 종목별 장세 흐름이 강한 모습인데 크게 보면 저성장 유동성 국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FOMC 점도표가 원래 2회 인상에서 인상하지 않는다는 스탠스로 바뀐 게 성장률 침체에 기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시장의 유동성은 많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이러한 국면에서는 바이오 업종 같은 고성장 섹터가 아무래도 유리한 국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성장률이 죽는다는 것은 제조업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바이오 업종에는 유리한 국면에서도 결국은 실적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게 될 것이고요. 현재 이제 시장 예측치도 한미약품의 경우에는 주당 순이익 경우에는 한 전년 대비해서 50% 이상 급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매출 포함해서 실적 성장세가 여전히 견고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업종 내에서도 순환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서 현 시장에서는 실적이 받쳐주는 한미약품의 부각은 조만간에 한번 강한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역시 이제 제약업종의 경우에는 가장 강한 모멘텀이 R&D 쪽 흐름인데 가장 임박했던 아까 전에 말씀하신 롤론티스 시판허가 이슈는 올해 말이 아니라 내년 초로 연기되기는 했지만 그 외에 이제 R&D 모멘텀이 포지오팁스, 티닙 같은 하반기 임상 이상을 시작으로 해서 여전히 견고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한미약품의 경쟁력은 여타 이제 경쟁 업체에 비해서 강한 R&D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차트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2월 바이오 업종 부각기에 좋은 흐름을 보이기는 했지만 업종 대장주로서의 움직임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다소 약한 모습이었고요. 50만 원 정도에서 한 10% 정도 적당한 조정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좋은 자리로 보입니다. 자, 한미약품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세 분 모두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던 종목이고요. 자, 포스코로 가보도록 하죠. 하반 경직성이 견고하다. 그리고 실적 대비 저평가도 있다. 두 분의 긍정적인 의견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박진희 부장님은 1분기 실적 이후를 기다리는 전략이 좀 좋아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포스코 주가 흐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포스코 어제 이어서 빨간불을 켜주는가 했는데 0.19% 오늘 힘이 좀 약해지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26만 원대를 회복하기도 했었는데 힘이 쭉 약해지면서 현재는 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빨간불을 이틀 연속 켜낼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포스코 차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두 번째 종목 포스코인데요. 아까 전에 그 지적, 박진희 부장님의 지적도 제 생각에는 맞는 게 일단은 1분기 실적까지는 시장 기대치에 조금 못 미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가가 이제 선행한다라는 2분기 실적 기대감은 있고요. 주가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선행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주가 흐름이 지금이 한 매수 적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가지고 나왔고요. 우선 이제 가격대가 부담 없는 자리입니다. 우선 1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0% 전후 정도 감소세가 불가피할 걸로 보이는데요. 작년 2월에 이제 40만 원 고점 이후 현재 주가가 한 25만 원대, 지금 현재 가격
보합 25만 8천 원인데요. 이 정도 주가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줄 만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실적이 한 20% 정도 감소세를 보일 거다. 이거는 부담을 줄 만한 수치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역시나 이제 포스코의 강점은 실적의 안정성입니다. 그 안에서도 이제 경쟁사 대비 안정적인 이익 창출력,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철강업계, 이제 글로벌 철강업계 리더들 중에서도 안정적으로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해서 한 5에서 8%대 유지할 수 있는 안정성이 포스코의 강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미 이제 코스피 시장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실적 기대치 감익 국면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포스코의 감익 국면도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주가에 어느 정도 선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실적 대비 저평가 국면은 30만 원 이하에서는 이 정도 주가대에서는 저평가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제 오늘 이제 반도체 대형 IT 섹터 중심의 순환매 국면에서 감익폭이 크지 않은 철강 쪽도 충분히 단기적으로 매기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중장기적으로도 사실 철강 경기가 지금 당장은 좋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 철광석 가격이라든지 원재료 단가가 비용적인 부분에서 1분기 수익성의 훼손 요인이 될 수 있는 건 1분기까지라고 보여지거든요. 2분기부터는 좀 돌아설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일부 제품에 대해서 이미 이제 철강업계 쪽에서 가격 인상을 계속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실적은 2분기부터 다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세로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현 주가는 단기로 보던가 중장기로 보던가 접근이 무리 없어 보입니다. 네. 자, 포스코에 대한 의견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종목 엔터주 중에 하나 케이스트로 가보겠습니다. 두 분께서 불을 꺼주고 계셔서 차장님의 설득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엔터 섹터의 모멘텀이 부족하다. 최근에 엔터주를 두고 좀 잡음이 많이 생겼었죠. 그리고 수익성 회복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으로 두 분께서는 불을 꺼주셨는데 차장님께서는 주가 단기 모멘텀을 들어주셨거든요. 최근에 엔터주를 두고 좀 악재가 많았죠. 그런데도 주가 케이스는 조금 견조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오늘 주가 흐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약합니다. 0.8% 약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 3,000원대 초반 기록을 하고 3,09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윗꼬리가 상당히 깁니다. 자, 오늘 하루 흐름 변동성이 좀 큰 상황인데요. 장 초반에는 3,200원 정도까지 기록을 했었는데 현재는 약세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자, 엔터주 케이스트 어떤 전략 필요합니까? 네, 마지막 종목 케이스트인데요. 최근에 이제 승리 사태 이후로 전반적으로 보시면 어제부터 이제 YG엔터도 세무조사 업계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주가도 그렇고요. 하지만 이런 분위기에서 일시적인 조정은 선별적으로 종목을 잘 선정하면 강한 매수 기회를 주기도 하는데요. 동사의 경우가 그렇다라고 판단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우선 주가가 단기 모멘텀은 충분히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키스트의 일본 자회사 디지털 어드벤처가 방탄소년단의 일본 활동을 전속적으로 매니지먼트 하거든요. 그런 이유로 이제 BTS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었던 거고요. 그저께 이제 방탄소년단의 신규 앨범이 아마존에서 예약 판매 1위를 이어간다는 소식에 이제 관련 섹터들이 움직였었는데 급등을 했었는데 그때도 키스트도 굉장히 좋은 흐름 지금 보였습니다. 일단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요. 다음 달 12일 날 새 앨범을 내거든요. 이 부분은 모멘텀, 그러니까 이벤트적으로 보나 기술적으로 보나 일단 대량 거래가 터진 이후에 재상승을 시도할 수 있는 단기 모멘텀으로는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이 형성될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요. 그냥 키스트 본사 이제 동사의 이제 아티스트 컴백 일정을 보더라도 일단 3월 22일 어저께였죠. 모모랜드 컴백을 했고요. 그리고 25일 날은 스트레이 키즈 컴백이 예정돼 있고요. 27일은 펜타곤 컴백이 예정돼 있고 4월 1일 날은 YG1 컴백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7일 날은 블랙핑크 월드 투어 예정돼 있고요. 5월 4일은 이제 방탄소년단 전 세계 스타디움 투어 진행 예정인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계속 지속적으로 컴백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원래 실적 개선 기대감도 유효할 걸로 보입니다. 아까 전에 실적 이야기가 이제 지적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일단은 작년에 적자 전환을 했잖아요. 일단 낮아질 대로 낮아진 실적 기대감 여기서 더 나빠질 것보다는 오히려 그 이전에 주가가 빠졌던 부담 없는 주가 상황을 생각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일단 최대 주주도 바뀐 지 좀 됐지만 SM이라는 든든한 모회사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장단기적으로 봤을 때 부담 없는 현 주가 3,000원
3,090원 현재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장단기적으로 봤을 때 부담 없는 주가대로 보여집니다. 네. 자, 3335장 공약주로 이렇게 오늘 세 종목 살펴봤습니다. 한미약품과 포스코, 키스트에 대한 의견이었고요. 세 분의 의견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의 분석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말씀은요. DB금융투자 DB금융센터 이의연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양시장이 상승 반전해서 강하게 움직일 듯 힘이 좀 모자란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시장 상황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고 마감 전략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 보죠.